내가 풍요병이냐 아니면 빈곤병이냐를 먼저 딱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요, 풍요병의 대표 질환이에요. 표준 치료 외에 보조적 치료도 꼭 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대의학만 나는 믿겠다, 나 이것만 치료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난해 말 유럽은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 이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통합의학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요, 한국하고 시설이나 의료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 없었어요, 한국과. 그런데 진료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일단은 암 환자가 초진을 받고 검사를 다 해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초진을 오게 되는데, 의사한테 첫 번째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의사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5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을 진찰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의 전문가는 종양심리 전문가였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히 암을 가진 사람의 심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 전문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준치료 전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지만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심리 전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이걸 같은 병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같이 하는 분이 음식이에요. 영양 전문가가 거기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리치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도수치료 같은 이런 전문가예요. 딱 어떻게 뭐 하나 봤더니 지압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초진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같이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또 마음 문제예요. 명상 전문가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각 분야에서 환자의 어떤 맞춤형 삶이라고 그럴까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처음에 올 때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표준 치료와 이 현대의학 치료와 우리가 표현하는 자연 치유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은 종양심리의학 전문가예요.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 진단 후에 여러분들 다 뭐 동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두렵고 이 불안한 마음, 이 긴장된 마음을 먼저 릴렉스하고 치료를 해야만 항암 방사선 수술도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 안에서 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퇴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기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잠깐 좀 충격이었어요. 이 현대의학과 이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할까요? 뭐 통합의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배척 없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저의 환자들을 거기에 막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충격이었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 달 진료비가, 치료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이렇게 각지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 걸 봤어요. 물론 통역비도 또 별도예요. 한국어 표현 통역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통합의학 연수는 이제 의료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통합의학 암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회원 자격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뭐 현대의학 치료는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자연치유의학회를 한번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어떤 통합의학적인 어떤 치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특히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세워서 좀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고 신체적인 치료에만 접근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암을 치유할 때는 정말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때는 이 2가지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풍요병이냐 아니면 빈곤병이냐를 먼저 딱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요, 풍요병의 대표 질환이에요.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뭘 많이 먹으셨나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신 거예요. 자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암 환자 별로 없었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음식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건강에 좋은 것은 자연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에 해로운 것은 가공식품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연식품에서 멀어져서 가공식품 쪽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입에는 달콤해져요. 하지만 세포한테는 악액질,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영양소가 모두 균형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식품을 우리는 좋은 식품이다. 여러분들이 먹으면 치유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9가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에서도 5대 영양소라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치유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번째 영양소, 물이 필요해요. 7번째 영양소, 식이섬유. 8번째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9번째 영양소, 정말 중요합니다. 효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이런 식품이 암 환자가 먹어야 될 식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식품 먹으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암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이죠. 가공한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균형에서 멀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죽은 식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를 가공해서 백미를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가공한 거잖아요. 식이섬유와 효소가 사라져버려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이제 이 백미를 가지고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요. 뭘 만드나요? 과자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은 식이섬유와 효소뿐만 아니라 물도 사라져버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화이토케미칼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몸 안에서는 그런 가공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활성산소 만드는 거예요. 생채소와 생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거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가공을 해서 이 불에 익히거나 나물이나 뭐 과일을 좀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먹으면 뭐가 사라지나요? 이때는 비타민하고 효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한번 가공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식품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은 9가지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세포에서 에너지화하기, 청정 에너지를 만들기 쉬운 이런 식품이 암 환자가 먹으셔야 되는 거고, 암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 가공식품이다.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일부가 죽은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끓음을 만들고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악액질을 많은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물질들은 결국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